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글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이름 정하는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이름은 이제 모션이랑 글루를 합쳐서 이제 모글루라고 이제 합친 거고, 그러니까 모글루 자체가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모션 글루를 합쳐서 움직임을 붙인다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에 움직임을 붙이냐, 저희는 그냥 전자책 중에 이제 그냥 전자책 말고 거기에 이제 움직임을 더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뭐 중력 효과를 봐서 떨어진다거나, 뭐 캐릭터를 터치했을 때 캐릭터가 점프한다거나, 이제 이런 걸 인터랙티브 전자책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는 건 이제 그런 전자책을 이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제 PC 같은 데서 이제 파워포인트랑 유사한 걸 만드는데, 이제 만든 결과물이 PC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그런 이제 인터랙티브한 전자책 형태로 이제 동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플랫폼 자체는 이제 PC 어플리케이션이라서, PC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랑 포토샵을 쓰는 것처럼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편집을 하면, 이제 저희 아이패드랑 아이폰, 뭐 이제 안드로이드 뷰어 앱이 따로 있어서 이제 완성한 걸 그 이제 뷰어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 컨텐츠가 있으면 컨텐츠를 이제 파워포인트 보면 자기 이미지를 이제 임포트에 사용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본인 이미지를 임포트해서 드래그 앤 드랍이랑 숫자 같은 걸 프로퍼티를 몇 개 조정하면 그런 딱 책을 만들 수 있는 형태고, 지금 당장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 양쪽을 다 하긴 하지만, 당장은 아무래도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이 조금 정체 상황이라서 iOS에 당분간 조금 더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PC에서 만든 걸 이제 iPad로 이제 떨어질 수 있게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아직 제공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이름으로 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 이름으로 그냥 앱을 올리게 되는 단독 앱 형태고, 그거 이외에는 저희가 이제 인터랙티브 이북에 이제 아이북스 같은 스토어 형태 앱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단독 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스토어에 업로드하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애플의 리뷰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고 저희가 원래 올려놓은 스토어에 컨텐츠가 들어가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개발이라는 게 처음에는 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CTO 한 분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개발자 5명 정도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이제 1년 다 채웠죠. 오픈 베타 하는 데까지 한 11개월 정도 걸렸고, 이제 클로스 베타는 한 반년 정도 걸렸고, 시작할 때는 사실 이제 반년 좀 지나면 오픈 베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다루는 게 PC도 해야 되고 뭐 모바일도 해야 되고 중간에 네트워크, 뭐 서버, 그러니까 다뤄야 되는 분야가 상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개발할 때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건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뭘 개발을 먼저 할 거냐. 소비자들한테 물론 물어보긴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이런 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봐도 약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형태고, 근데 정작 개발을 해놨더니 근데 해보니까 이거 말고 이게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형태가 많고, 두 번째는 개발할 게 많은데 이제 시간 타임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얼마 걸릴 것 같다 에스티메이션 해놓으면 실제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텍스트북 자체는 기존의 종이책이랑 이제 큰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좀 심심한 감이 있고, 3D북은 말씀하신 대로 3D북이 신기하고 그런 건 있지만, 여전히 원본 컨텐츠가 3D인 컨텐츠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리고 원본 컨텐츠가 3D인 걸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도 여전히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면 2D는 이제 웬만한 이제 뭐 동화책, 교육 관련된 책,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다 2D 책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본 컨텐츠가 많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2D 컨텐츠가 워낙 또 익숙한 게 많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좀 더 재미있게 움직임을 넣어주면 확실히 더 뭔가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제작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게 저작 툴이랑 스토어를 제공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인터랙티브 전자책 자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야 뭘 이제 사람들한테 유통도 하고 팔기도 할 거라서 일단은 만들 수 있는 저작 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 4년 정도가 흐르고 나면 이제
뭐랄까 인터넷 전자책이 그냥 지금 있는 전자책 정도로 이제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통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인터랙티브 전자책을 잘 찾고 자신한테 맞는 인터랙티브 전자책을 잘 찾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터랙티브 전자책의 뭔가 아마존과 같은 형태를 꿈꾸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제 책 자체가 적으니까 저희가 일단 저작하는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컨텐츠를 포커싱하고 있는 게 뭐 동화랑 유아 그다음 교육 쪽인데 그쪽 작가랑 출판사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출판사 분들도 당연히 호의적이고 왜냐면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책이 100권 정도 있는데 한 권 한 권 개발하는데 뭐 3달 넘게 걸리고 뭐 건당 몇 천만 원 들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조금 더 빠르고 이제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호의적이고 반면 작가분들은 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책을 만들 뭐 방법도 모르고 투자할 여력도 없고 그런 게 있어서 예전에도 보면 이제 종이책 기반의 이제 거를 전자책으로 바꿀 때 이제 룰루 같이 이제 셀프 퍼블리싱 하는 게 상당히 잘 됐었는데 이제 이번에도 인터넷 전자책도 마찬가지로 작가분들이 그런 툴을 원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툴이 안 나와서 이제 저희 걸 보여드리면 그런 쪽으로 되게 관심이나 기대가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빌더 자체는 무료로 배포를 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빌더를 써서 이제 단독 앱으로 퍼블리싱 할 때 돈을 그냥 그때는 이제 텀키롱이 한 번에 받을 것 같고 왜냐면 단독 앱을 이제 예를 들어 뭐 작가나 출판사분이 올리면 저희가 그게 몇 개 팔렸는지 알긴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수익 시현 안 하고 그냥 돈을 받고 그거 이외에 저희 스토어에 올리는 경우에는 권당 그냥 뭐 가입비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려나갈 때나 수수료 받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2년 전에 벤처캐피탈 일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 느낀 건 이제 뭐 예를 들어 싸이월드라던가 뭐 모바일 결제라던가 여러 가지 한국에서 혁신적인 아이템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해외로 이제 못 나갔던 이거 대다수가 이제 한국에 너무 집중하고 해외로 이제 나갈 시간이 없어서 뒤늦게 나가서 실패한 케이스가 거의 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너무 잘 되면 한국에 처리할 일이 너무 늘어나니까 미국으로 못 나가는 케이스를 많이 봐서 아무래도 할 거면 이제 처음부터 글로벌로 나가야만 글로벌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아이템 자체는 아무래도 국내만 하기엔 너무 이제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내만 했어도 정말 큰 시장이었다면 저희가 국내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해외부터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없진 않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고려를 하고 이제 외국인 팀원들을 데려와서 이제 아무래도 국내는 이제 한국 친구들이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인 친구가 직접 마케팅을 다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리소스를 잘 분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제품 면에서는 아무래도 한국향을 이제 뭐랄까 미국 쪽에 런칭을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게 대다수인데 거꾸로 또 미국 쪽에서 런칭이 잘 된 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뭐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같은 것도 원래 해외에서 잘 된 건데 국내에서 잘 되는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미국 쪽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당시에 딱 그게 보였으면 제가 했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런 리서치는 이제 옛날 걸 위주로 했어가지고 옛날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MP3 같은 거나 아니면 모바일 결제, SNS 이게 뭐 이 세 개가 제일 아쉬웠던 아이템들이었던 것 같고 지금 그 당시에 딱 보고 느꼈던 건 제가 한국 시장 그때 막 아주 잘할 때가 아니라서 지금 뭐 해외에서 잘 나가는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2개 정도 있는데 국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비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한류 컨텐츠를 해외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인데 뭐 넷플릭스랑도 제휴하고 뭐 BBC랑도 제휴하고 상당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투자자도 다 유명한 사람들이고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인만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벤처인 것 같고 그런 거 상당히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딴 거 하나는 앤서즈가 기술력상으로 아무래도 앤서즈 기술을 딱 보면 그래도 글로벌에서 뭐 충분히 싸울 수 있겠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템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앤서즈 같은 건 좀 예외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테크놀로지 베이스인 사업이 아닌 이상이야 아이템 자체 참신성은 비슷한 레벨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한국이라고 뭐 아주 떨어지거나 미국이라고 뭐 아주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예를 들어서 같은 아이템이라도 이제 한국에서 시작한 거나 미국에서 시작한 거나 마케팅도 다르고 그 다음에 투자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게 있는 거지, 아이디어 자체의 참신성은 요새는 뭐 충분히 한국 분들이 미국 뭐 언론도 많이 보고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해서 그런 격차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벤처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를 했던 거라서 조금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뭔가 GS 홈쇼핑의 투자를 전반적인 투자랑 같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GS 홈쇼핑은 그래도 이제 뭐랄까 말 그대로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형태였고, 해외 같은 경우나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능성을 보고 이제 뭔가 매출이 아주 많이 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를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아무래도 뭔가 확실한 데이터적 근거가 없으면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아이템으로 국내랑 해외랑 경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둘 다 매출이 1억이 안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막 투자 몇십억 받고 국내 같은 경우는 몇억 받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불리한 게 약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쪽이 거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여전히 거품이건 아니고 경쟁사가 그만큼 받으면 이제 다른 경쟁사 사기에 가는 건 사실이니까. 투자는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아이템 자체가 약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뭐랄까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약간 급하게 시작을 했고, 이 투자 유치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프로타임만 있었고 뭐 고객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고 팀만 이제 몇 명 있고 프로타임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에도 갔었습니다. 해외도 벤처 캐피탈 한 10군, 엔젤 포함해서 한 10군데 정도 만났었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뭐 학교가 미국의 스탠포드 뭐 이런 데 나왔거나 아니면은 이미 대표가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제품 자체가 트랙션이 이미 있거나 중에 하나여야 엔젤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국내에서 어디서 받아야 되나 이제 몇 군데 만나보다가 다행히도 이제 GS가 이제 약간 신사업 쪽을 벤처로 하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가 잘 돼서 GS에서 받게 된 사례고요. 저희 같은 케이스는 뭐랄까 평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받는 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고, 저희는 진짜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외적인 케이스는 저희는 2달 만에 끝났는데 첫 미팅하고 이제 실제로 돈이 들어올 때까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통 3개월은 걸리고 뭐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최소한 3개월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현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연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약간 타이밍상 뭐 운이 좋게 빨리 받은 케이스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걸리고,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의 유치 프로세스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프로세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뭐 투자를 받는 회사가 오퍼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밸류에이션에 이 정도 돈을 원한다, 거꾸로 이제 투자하는 쪽에서 이 정도 생각한다 우리는 이게 먼저 말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쪽이 먼저 말하고 서로 의견을 계속 이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부터. 이제 초기 벤처는 아무래도 뭔가 숫자에 근거한 밸류에이션 같은 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서로 생각을 계속 나누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왜 이런 게 뭐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는 이제 공통적이지만 뭔가 딱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는 사실 많이 안 만났습니다. 거기만 두세 군데 정도가 더 많았는데,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약간 너무 GS랑 급하게 하느라 오히려 그쪽을 이제 너무 케어를 못해서 이제 무산된 케이스고, 나머지 2군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리뷰 프로세스가 걸리는 회사들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약간 그때 급하게 이제 딜을 마무리하려고 그런다라고 해서 못 들어온 케이스도 있었고, 해외 같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뭐 관심은 있지만 너네가 이제 좀 더 하는 걸 봐야겠다 이런 반응들이었고. 일단 아무래도
투자를 받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상관없이 일단 일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은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달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프로그레스를 어차피 또 보여줘야 되고 어차피 두세 달 동안 일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투자 유치는 뭐 아무래도 이제 왜 받을 건지 뭐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거꾸로 이제 뭐 사실 쓸 일도 없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망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 저학년 때는 사실 창업보다는 사실 교수 쪽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욕심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살면서 뭔가 그래도 세상에 뭔가 한 획을 긋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욕심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교수를 하면 내 제자들이 뭐 그런 일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많이 어린데 내가 굳이 뭐 내 제자들을 그런 걸 시켜야 될까 내가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럼 뭘 해야 뭔가 세상에 뭔가 한 획을 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부터 3학년 2학기 들어가서 이제 경영 뭐 전략 동아리도 하고 경영학과 수업도 들으면서 뭐 재밌는 것 같다. 실제로 경영학과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임원 기자님도 쓰셨지만 이제 돈을 벌어오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교수님이 3만 원인가 5만 원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 돈을 벌어오는 게 프로젝트인데요. 그때 실제로 운이 좋게도 이제 영화관이랑 제휴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런 걸 해보면서 이게 정말 재밌고 다이나믹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뭐 바로 창업을 할 줄 몰랐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에서 인턴을 하게 된 게 제일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벤처캐피탈 인턴 자체는 사실 그것도 뭐 네트워크가 있던 건 아니었는데 운 좋게 이제 막연하게 이제 인턴 경험이 없을 때라서 벤처를 할 거면 어디서 인턴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벤처도 좋을 것 같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랄까 벤처 반대편 사이드에 한번 있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데를 생각을 했고 운이 좋게 이제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랑 이제 저 일했던 회사 보스랑 이제 알던 사이라서 연결돼서 갔다 오게 됐고 창업을 바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이제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에 가서 매일 보는 게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비전과 함께 뭐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보면서 진짜 멋있다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마침 또 그때 옆에 이제 스탠포드가 있었는데 스탠포드 학생들 중에 그런 걸 또 꿈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2명이었는데 심지어 한 명은 저보다 어렸고 한 명은 저보다 1살 많았고 근데 그 친구들은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그냥 지금 당장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딱히 우리나라 친구들이 뭐 스탠포드 친구들보다 많이 떨어지냐라고 느끼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템도 없고 팀도 없고 돈도 없는데 사업을 하자라고 마음만 먹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찾아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 모글루 팀 자체는 모글루 팀 이전에 제가 이제 SNS 관련해서 아이템을 다른 걸 하고 있었고요. 그 팀은 이제 학교 후배들 몇 명 데리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팀이 작년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이제 풀타임으로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너무 경험이 없었고 이제 팀원들한테 비전을 잘 못 제시해주고 그다음 이제 프로그레스가 잘 안 나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복학을 하게 돼서 조금 이제 난항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지금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팀 저 말고 공동 창업자들은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영 쪽 인력이 없어서 뭔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 답이 없던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두 팀이 다 이제 스타트업 위켄드라는 작년 5월 말에 했던 행사에서 만났었던 팀이고요. 3개월간 그냥 서로 그냥 업데이트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서로 이제 신세한탄 좀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린 경영 인력이 있고 너는 개발 인력이 있으니까 이걸 합쳐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합쳐져서 이제 모글루라는 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안건을 수평적으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모든 안건을 수평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고 가끔은 이제 경영진에서 이끌고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비전을 보여주고 이끌고 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수평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영진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수평적으로 하는데 힘든 건 경영진이 가장 힘들고요. 왜냐면 다른 일반적인 회사는 뭐 결정하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뭘 하려면 눈치 봐야 된다. 이걸 할 때 뭐랄까 논리적으로 설득할 근거가 없으면 저희도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잘못된 결정인 것 같고, 왜냐면 논리적 설득할 근거가 없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디베이트를 많이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업체 외주를 하게 될 거면,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애들 지금 이걸 왜 하냐, 이게 방향성이 맞냐, 이걸 뭐 지금 딴 게 할 게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이 싸우고, 실제로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전히 생각을 해보면 경영진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저희가 그리고 또 뭐 감정적으로 물론 싸울 수도 없진 않지만, 감정적으로 싸우는 데보다 논리적으로 뭐가 맞나를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올바른 결정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저희 이제 공동창업자님 한 분이 이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모든 힘들었던 상황은 다 사람 관련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으로 넘어가는 이제 프로세스인데, 수습기간이 끝나고 연장 안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퍼포먼스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제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럴 때 대표로서 어떻게든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뭐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표적으로 고생을 사서 하는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뭔가 편한 길을 잘 선택을 안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때도 정말 뭐 수업을 다 사실 딱 맞게 졸업을 하는데, 저는 뭐 전공 하나에 부전공 2개 하면서 수업도 정말 많이 듣고, 동아리 활동도 뭐 정말 많이 하고, 외부 활동 정말 많이 하고, 편히 살 수 있는데 그냥 고생을 사서 하는 타입이고, 뭔가 이제 시간을 나태하게 보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그게 오히려 단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시간이 낭비되고 스트레스 받는 타입인데,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뭔가 항상 챌린징한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100가지 대라면 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이유를. 그런데도 그걸 모두 감안할 정도로 재밌습니다. 사업하는 게 너무 재밌고. 뭐 당장은 일단 회사에 더 근시안적인 앞날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회사가 되게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군대 걱정이 더 크겠지만, 아직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조금 더 큰 걱정이고, 군대 걱정이 물론 없진 않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이제 4년 정도, 4, 5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은 덜한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계획을 짤 때 이제 뭐 10년 비전, 20년 비전 이런 걸 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템 자체는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한국에 와서 시작을 할 때는 일단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저는 물론 해외에서 성공한 모델, 아니면 한국에 성공한 모델을 다른 나라로 가져가는 건 분명히 되게 훌륭한 비즈니스고 능력이 필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애당초 이제 뭔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아직 글로벌 마켓 선두가 없는 그런 아이템을 하고 싶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아이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템은 아직 다행히도 경쟁사가 많긴 하지만 글로벌리 뭔가 누가 딱 1위 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리 선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아이템 한 가지가 그런 새로운 거,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돈 벌려는 아이템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세상에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이템 자체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라는 걸 아루기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 컨텐츠가 텍스트 베이스드 전자책에서 이런 인터랙티브 전자책으로 한 단계 뛰어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의 그런 뭐 소비 경험이나 창작 경험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 상당히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템 관련된 거고요. 사람 관련된 거는 뭐 당연히 뭐랄까, 그런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그거가 어렵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가 단순히 면접을 한두 번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출근할 때 출근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회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옛날에 어느 회사는 사스였나? 사스였던 것 같은데, 사스가 이제 일하기 좋은 기업 중
뭐 1위로 꼽히는 회사인데 사스 CEO가 그런 말 했었는데 내가 할 일들은 이제 자기 팀원들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할 일은 이 팀원들이 오늘 이제 문 밖에 나가서 내일 아침 다시 걸어 들어오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라는 말을 듣고 되게 감명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회사 해보니까 정말 그게 CEO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보면 이 분들을 어떻게 이제 계속 우리 회사를 다니게 할 수 있을까? 즐겁게.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대표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을 바로 나갔던 건 뭐 용감했던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식해서일 수도 있다. 겁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비 창업을 뭐 생각하시는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적은 게 오히려 더 용감해질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부터 너무 꿈을 작게 꾸지 말고 꿈을 정말로 원대하고 크게 꾸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그런 원대한 꿈을 꾸려면 혼자선 절대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어떤 돈을 벌거나 뭐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그런 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꿈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